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박서련 작가의 곤륜을 지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곤륜은 중국 서부에 있는 거대한 산맥인데요. 중국 신화와 전설에서 신들이 사는 산으로 단순한 산이 아니라 신화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곤륜에 둘의 사이가 그리 편치 않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오르는데요. 박서련 작가의 곤륜을 지나 들어보시죠. 밤새 선체는 멀미의 기색으로 두근거렸다. 자영은 침상으로 전해지는 진동이 높은 파도로 인한 것인지 낡은 엔진에서 비롯된 것인지 구분해 보려고 애쓰다가 순간에 쏟아지듯 화장실로 달려들어갔다.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았고 화장실은 서 있기에도 좁았다. 안으로 열리는 문에 등을 떠밀린 채로 자영은 변기에 기대 왁 하고 소리를 질렀다. 변기에 고인 물이 적어 토사물이 풀리지 않고 그대로 쌓였다. 자영은 짜내듯이 구역질을 반복했다. 구멍난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된 듯한 기분이었다. 입에서 늘어져 나오는 쓴 물을 거푸 뱉어버리고 손잡이를 누르자 변기는 굉음을 내며 자영이 토한 것을 빨아들였다. 자영은 변기에 아주 천천히 물이 다시 스미어 오르는 것을 보다가 손을 씻었다. 화장실 불을 끄기 전에 자영은 잠깐 버티고 서서 곳곳을 살폈다. 반쯤 열린 화장실 문을 따라 바닥에는 누르고 네모난 빛이 그려져 있었고 그 밖은 상대적으로 어둡게 보였다. 자영의 시선은 맞은편 침상에 고정되었다. 모포 뭉치치고는 묵직하고 인형이라기엔 왜소한 것이 자영에게 등을 보인 채로 웅크려 있었다. 늙은이는 승선 직후부터 내내 저 모양이었다. 살아있을까? 자영은 무심히 자문하고 혼자 놀랐다. 모포 뭉치에서 질그릇을 긁는 듯한 소리가 여러 번 났다. 기침 소리로 자영은 늙은이의 안녕을 알았다. 이어 늙은이는 들릴랑 말락한 소리로 에이 지랄맞은 하고 중얼거렸다. 자영은 늙은이가 애초부터 깨어 있었음을 알아차렸다. 지랄맞은 건 하고 자영은 튀어나오려는 대꾸를 입에 고인 신물과 함께 넘겼다. 지랄맞은 건 어머님이잖아요. 자영은 역한 숨을 삼키며 침실을 빠져나갔다. 인천을 떠난 지 좋기 3시간은 된 듯한데 먼 바다는 온통 컴컴했다.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은 더 이상 전파를 수신할 수 없다는 휴대폰 신호뿐이었다. 자영은 남편과 마지막으로 한 통화를 떠올렸다. 남편은 면세점에서 조니워커 블루를 꼭 3병 사오라고 당부했다. 한 병은 자신의 몫이고 나머지는 부장과 차장에게 한 병씩 주겠다는 것이었다. 면세 주류 2당 1병씩밖에 못 살걸? 그래? 안 되는데? 술 안 사는 사람 있나 잘 봐봐. 여행 예약을 할 즈음부터 몇 번이나 했던 이야기였기 때문에 짜증이 났다.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 남편은 자영이 갑자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듯 응? 하고 되물었다. 넌 처가 생각은 요만큼도 안 하지? 그거야 뭐 당신이 알아서 챙기겠거니. 남편은 여전히 영문몰라하며 말을 흐렸다. 면세라고 양주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니네 부장, 차장 하다못해 네 입만 입이고 우리 엄마 입은 주둥이야?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어떻게 잘 다녀오란 말도 않고 자기 필요한 것만 얘기를 해? 두 명이 가는데 세 병을 사오라느니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하면서. 자영의 말에 남편은 피곤하다는 듯이 대꾸했다. 그래, 잘 다녀와. 엎드려 절을 받지. 어떻게 잘 다녀오니? 자영은 내쳐 쏘아 붙였다. 난 산도 싫고 중국은 더 싫어. 수하고 저편에서 아까와는 결이 다른 침묵이 건너왔다. 자영은 눈치채지 못한 채로 참았던 말을 덧붙였다. 그중에 제일 싫은 게 뭔지 알아? 자기네 엄마야. 뚜뚜뚜. 수상한 신호음이 들리더니 통화가 끊어졌다. 자영이 탄 배가 막 통화 가능 지역을 벗어난 것이었다. 창사 기념일 며칠 전부터 자영은 그답지 않게 떨고 있었다. 자영은 그 해로 근속 10주년을 맞은 세 사람 중 하나였고 경영부서에서 일하고 있었기에 근속자 포상으로 주어질 상품이 무엇인지도 이미 알고 있었다. 상품 후보였던 모기업 계열사의 백화점 상품권과 여행 상품권 중 후자를 택한 것도 바로 자영이었다. 그러고 보면 회사의 크고 작은 행사에 자영이 그런 식으로 입김을 불어넣은 일이 적지 않았다. 워크샵 장기자랑이나 단합대회 제비뽑기 상품으로 빨간 자전거나 디지털 카메라 따위를 슬쩍 끼워 넣고 결제 단계까지 모르는 채 하는 것이었다. 상품까지는 그런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어도 당첨 우는 어쩔 수 없었다. 자영이 원한 물건은 매번 남의 것이 되어 흩어졌다. 자영의 후배 하나가 상품을 타서 싸게 넘기겠다고 한 적도 있지만 어쩐지 빈정이 상한 자영이 거절했다. 제 돈 주고 살 형편이 못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 필요한 것도 아니었다. 거절하는 순간 자영은 자신이 바란 게 빨간 자전거가 아니라 그만한 횡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문득 했다. 사는 동안 자영은 운이 좋다고 느낀 적이 별로 없었다. 그런 자신의 삶을 내려다보는 어떤 거대한 존재가 있다면 그가 조금은 자신을 아끼고 있다는 생각이 들 만한 행운이 꼭 한 번쯤은 찾아와 주었으면 하는 것이 자영의 소박한 바람이었다. 운이야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해도 약속된 상품은 물러지지 않을 것이었다. 사내에 여직원으로서 10년 근속자 격려를 받는 경우는 자영이 최초였다. 견뎌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에든 자신이 있었다. 그럼에도 자영은 창사 기념일 며칠 전부터 잠을 설쳤다. 예정된 횡재가 기쁘기는 했지만 그만큼 불안하기도 해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창사 기념일까지는 무탈하게 시간이 흘렀다. 자영이 걱정한 것처럼 천재지변이나 갑작스레 회사가 망하는 허무맹랑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다. 당일에는 예정대로 단축 근무 후 인근 호텔 연회장에서 시상식을 했고 이미 알고 있던 바대로 9박 10일의 유급 휴가와 100만 원짜리 해외여행 상품권을 얻었다. 동료들이 보내준 사진 속에서 자영은 상패를 들고 환히 웃고 있었다. 선수를 친 쪽은 늙은이였다.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준 뒤부터 늙은이는 예고도 없이 집에 찾아오기 시작했다. 양손에 가득 든 꽃다발이며 상패, 선물 따위를 내려놓고 비밀번호를 누르려는데 안으로부터 문이 열리더니 자영의 가슴께 높이에서 늙은이의 얼굴이 불쑥 튀어나왔다. 대체 언제부터 기다린 걸까? 귀도 밝구나. 초인종을 누른 것도 아닌데 발소리만 듣고 문을 열다니. 부풀어 있던 가슴이 풀썩 꺼지는 듯했다. 늙은이의 작은 눈은 나이답지 않은 총기로 번뜩였다.
그 눈빛에 자영은 모처럼의 횡재를 자진해서 내놓아야 할 것 같은 불안을 느꼈다. 꽃다발이나 상패 같은 건 눈에 띄라고 만든 것이어서 어디 숨길 수도 없었다. 아범한테 들었다. 어쩐 일이시냐고 묻기도 전에 늙은이가 말했다. 그러니까 어쩐 일이시냐고는 물을 필요도 없었다. 늙은이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자영은 제자리인 양 자연스레 소파 앞 탁자 건너 바닥에 무릎을 모아 앉았다. 스스로 어진 아내라 여긴 적도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남편을 확 어떻게 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이 늙은이한테 어디까지 고해 바쳤는지가 관건이었다. 모처럼의 휴가를 시댁에 와서 보내라는 것만 아니라면 참을 수도 있을 듯 했다. 부상은 현금도 아니고 하물며 국내도 아닌 해외여행 상품권이니 늙은이로서는 어쩌지 못할 거라 생각했다. 내가 생각해둔 데가 있는데 말이다. 예? 하고 자영은 되물었다. 늙은이는 놀란 자영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아차 싶어 고개를 숙이는 자영에게 늙은이는 손을 내밀었다. 이리 대 봐라. 뭐를요, 어머니? 그거 말이다, 그거. 의례 그래왔듯 늙은이는 너네가 어째 그래 시원찮니? 하는 눈으로 자영을 쏘아보았고 자영은 설마 이건 아니겠지 하면서도 주섬주섬 물건을 꺼냈다. 여행 상품권을 촬영용으로 확대해서 복사해 만든 피켓이었다. 가람투어 해외여행 상품권이라는 문구 밑에 쉼표 2개와 공 6개가 달린 액수가 적혀 있었다. 늙은이가 돋보기를 꺼내지 않고도 읽을 수 있을 만큼 큰 글씨였다. 어머니 그건요 실제 상품권이 아니고 보여주려고 만든 거예요. 여행은 제가 여행사에 직접 전화해야지 갈 수 있어요. 아무렴 네가 해야지 내가 손수해야겠니? 늙은이는 피켓을 도로 자영에게 내밀었다. 자영은 말문이 턱 막힌 채로 피켓을 건네받았다. 이상한 일이었지만 늙은이로부터 그것을 건네받는 순간부터 자영에게는 그것이 더 이상 자기 것처럼 느껴지지 않게 되었다. 억울한 마음보다 피곤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어머마. 자영은 조글조글하고 차가운 감촉에 기겁하며 일어났다. 이불 아래로 늙은이의 손이 불쑥 들어와 있었다. 선실 안은 어두웠다. 구역질하다가 지쳐 간신히 잠든 지 2시간이나 되었을까. 자영은 배 위라는 사실을 간신히 기억해냈다. 아침 먹으란다. 늙은이는 자영을 돌아보지도 않고 선실을 나섰다. 도저히 뭘 먹을 기분도 상태도 아니었으나 자영도 침상을 빠져나와 늙은이의 뒤를 따랐다. 어스레한 아침 햇살을 받아 늙은이의 형광색 등산용 점퍼가 빛났다. 저걸 사느라고 백화점 개장 시간부터 온 건물을 훑고 다녔고 시외 상설 매장까지 차를 몰아 나갔다. 그 야단을 치고서 기어이 산 옷은 처음 갔던 백화점에서 제일 먼저 입어본 신상품이었다. 폐장이 임박한 시간이었고 자영 명의의 카드로 3개월을 긁었다. 외투값만도 여행 상품권으로 본 이득을 절반 가까이 까먹은 셈이었다. 등산화는 말할 것도 없었다. 백화점 상품권 대신 여행 상품권을 고른 내심은 이런 것이 아니었다. 모자라면 조금 보태서라도 친정엄마와 발리나 싱가포르 같은 데를 가볼까 하는 구상이었다. 친정엄마가 자궁 적출 수술을 받은 지 반년이 좀 넘은 차였다.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검사 결과를 보아
내년 봄이나 여름쯤 휴양 삼아 다녀오면 좋겠다 했던 것이다. 기왕 늙은이가 선수를 쳤으니 친정엄마에겐 여행 상품권 얘기를 꺼내지 않으려 했는데 늙은이는 눈치 없이 사돈에게 전화를 해서 자랑까지 했다. 한 해에 한두 번 안부를 물을까 말까 하는 사이에 그런 일로 전화할 건 뭐람. 여행을 앞두고 자영은 속이 상해 위 내시경까지 받았다. 늙은이의 여권, 비자 문제며 남편과의 크고 작은 다툼까지 자영에게 좋은 일이라곤 하나도 없었다. 그 중에서도 최악은 늙은이가 자영에게 동행을 요구한 것이었다. 죽도록 가고 싶지만 늙은이 혼자서는 죽어도 못 가겠다는데 할 말이 없었다. 그런 이유라면 남편이 가는 게 100번 낫지 않을까 했으나 유급휴가는 네가 받았지 내가 받았냐는 남편의 핀잔에 억지 춘향으로 따라 나선 것이었다. 산도 싫고 중국도 싫다는 말은 괜한 소리가 아니었다. 애초에 돈을 주며 가라고 해도 마다할 여행이었다. 독박을 2중 3중으로 쓰면서 벌받는 기분이었다. 저기 언니, 우리 사진 좀 찍어줘요. 건너편 식탁에 앉아있던 여자들 중 하나가 휴대폰을 내밀며 말을 걸어왔다. 중년보다 나이가 있을 듯했고 노인으로까지는 보이지 않았다. 휴대폰을 쥔 손에서 두꺼운 쌍가락지가 빛났다. 아직 배에서 내리지도 않았고 썩 고급 식사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어지간히도 여행 기분에 들뜬 모양이었다. 딸이 참 효녀인가 봐. 사진을 찍어준 뒤에도 쌍가락지는 싱글싱글 웃으며 계속 말을 건네왔다. 그쪽도 사진 한 방 찍어드려요. 그럽시다. 자영은 거절하려 했지만 뜻밖에도 늙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자영은 내키지 않는 표정을 숨기려 애쓰며 휴대폰 잠금 패턴을 풀어 쌍가락지에게 건넸다. 둘이 좀 붙어봐. 모녀간에 내외하나? 쌍가락지의 일행이 웃음을 터뜨렸다. 늙은이가 자영에게 바싹 다가왔다. 정수리 부근에서 기름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다. 딸이 아니고 며느래요. 늙은이가 대꾸했다. 쌍가락지는 휴대폰을 돌려주며 저기 놀랐다는 듯 말했다. 고부간에 어쩜 이렇게 닮았어? 쌍가락지의 일행도 한마디씩 거들었다. 닮았네 닮았어. 효부야 효부. 닮았다니까 서로 싫어하네. 자영은 그게 다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나 농담인 것을 알면서도 속으로 치를 떨었다. 휴대폰 속 자영과 늙은이는 굳은 얼굴로 어색한 팔짱을 끼고 있었다. 체구가 작은 늙은이가 머리 하나는 더 큰 저에게 달라붙은 꼴이 얼굴만 주름진 어린애 같아서 싫은 생각이 들었다. 식사들 맛있게 하고 계십니까? 이번 여행에 오만이 아바지들 모시게 된 가이드 한옥순입니다. 어느새 가이드가 홀 가운데 무대에 올라서 있었다. 산발적으로 박수가 터져나오자 가이드는 손을 흔들어 화답했다. 아직 학생 티를 못 벗은 듯한 여자애였다. 십니까 입니까 할 때와 네와 니 사이의 묘한 발음이며 억양을 보아 연변 출신인 듯 했다. 우리 페리는 앞으로 30분 후에 청도 칭다오항에 닿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여러분이 고대하시던 노산 트레킹입니다. 식사를 마치시고 선실을 정리하시며 대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영은 새삼스러운 사실을 아득한 심정으로 받아들였다. 즉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따름인 것이다. 가이드의 말은 앞으로 사흘,
돌아오는 날 반절을 빼고도 이틀을 꼬박 늙은이와 붙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였다. 한두 푼 아끼자고 휴대폰 로밍을 안 해온 게 후회스러웠다. 급한 대로 일주일짜리 현지 번호를 개통받아 쓰기로 했다. 배에서 내리자마자 부랴부랴 입국 심사 줄을 섰지만 늙은이가 여권을 복대 속에 넣어뒀다는 통에 줄 맨 끝으로 밀려났고 심사장을 지나 통신사 대리점에 들어가니 말이 통하지 않아 가이드를 불러야 했다. 가이드는 일정에 차질이 생긴다며 곤란해했고 늙은이는 생돈 써가며 시간을 날린다고 타박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며 자영과 늙은이는 맨 마지막으로 버스에 오르자 나머지 여행객들이 일제히 눈총을 쏘았다. 면식이 있는 쌍가락지가 이리 앉으라며 손짓했다. 아범이냐? 우리 잘 도착했다. 막상 전화가 개통되자 늙은이가 먼저 전화를 썼다. 구구한 얘기 없이 통화는 끝났지만 그조차 아까운 생각이 들었다. 앞좌석에 앉은 쌍가락지가 복도로 고개를 내밀어 자영에게 말을 걸었다. 어떻게 시엄마 모시고 여행할 생각을 했어? 기특하게. 자영이 얼른 대답하지 못하자 늙은이가 끼어들었다. 우리 어머니 워낙 타고나길 착해. 착해서 싫은 소리 한 번을 못해. 뜻밖의 칭찬에 자영이 놀라건 어쩌건 늙은이는 자영 자랑을 한창 늘어놓았다. 나중에는 숫제 자리를 바꾸어 늙은이와 쌍가락지가 계속 이야기를 나누게 하면서도 자영은 영문을 몰랐다. 늙은이가 이렇게 말이 많은 노인인 줄도 몰랐거니와 결혼한 지 7년이 넘도록 늙은이로부터 칭찬을 들은 기억이 없었다. 허구한 날 부르는 호칭부터가 시비조였다. 아이도 없는 자영 내외를 어멈, 아범 하는 것은 부를 때마다 타박하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우리 엄마 원래 그래. 남편은 자영의 하소연을 매번 그런 말로 일축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자영은 원래 그렇다는 말의 편리함을 곱씹어보곤 했다. 늙은이를 마주할 때마다 자영은 인간 미만의 어떤 존재가 되는 것 같은 형언할 수 없는 비참함에 휩싸이는데 그런 기분을 다 설명하기도 전에 남편은 그 이유를 한마디로 줄여 말하는 것이었다. 늙은이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영도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밖에 할 말이 없었다. 싹싹하고 눈치 빠른 며느리 같은 것이 될 소질은 자영의 몫이 아니었다. 홀어머니 외아들 사랑이 극진하다는 이야기를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고 갓 취직해서 앞길이 창창한 아들을 5살 더 먹은 여자한테 장가 보내는 게 아까우리란 생각은 자영도 수긍할 수 있었다. 집안 얘기까지 보태자면 늙은이는 혼자라도 땅이 많아 돈 좀 만져본 과부였으나 자영의 친정은 적자를 면치 못하는 시골 슈퍼 말고 가진 게 없었다. 인사하러 처음 찾아간 날 늙은이는 자영을 대문 안에도 들이지 않고 돌려보냈다. 연이어 3번을 찾아가서야 자영은 무릎을 꿇고나마 늙은이를 마주볼 수 있었다. 늙은이는 승낙할 수 없다 잘라 말하진 않았지만 뜻대로 하라고도 하지 않았다. 자영 혼자 진땀 빼며 앞으로의 계획을 늘어놓을 따름이었다. 허락하신다면 간소하게 식을 치르고 모아둔 돈과 제 집 보증금을 합쳐 전세를 얻을 생각이다. 아이를 갖더라도 당분간은 직장에 다니고 싶다. 2사람 저축과 수입이면 도움을 안 주셔도 빚 없이 시작해 길어도 10년 안에 집까지 장만할 수 있다. 무슨 말을 해도 늙은이는 그저 자영을 보고만 있었다. 한마디 책망도 듣지 않았지만
자영은 말할수록 자기 죄를 변호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날도 남편은 자영을 바래다주며 무심히 말했다. 우리 엄마 원래 그래.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으리란 사실을 그때의 자영으로선 알 길이 없었다. 굳이 중국 여행을 고집한 것은 늙은이답지 않은 일이었다. 남편이 아는 한 늙은이는 여행은커녕 이사 한번 해본 적이 없을 거라 했다. 지은 지 좋기 50년이 되었다는 옛날식 양옥에서 늙은이는 붙박이장처럼 지내왔다. 왕복 4시간 거리에 있는 자영이네에 다녀가는 정도가 그나마 늙은이 일생의 가장 긴 여정일 것이었다. 무슨 바람이 들어 늙은이는 곤륜에 가겠다 한 것일까? 곤륜이라는 지명은 또 어디서 들은 것일까? 노인정 등산회 패거리의 자랑을 들었든 명산 약수 운운하는 약장수 달변에 녹았든 뭐에 단단히 홀린 것이 분명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럴 수가 있나. 지리산 한라산에 가자 해도 놀라울 마당에 중국 곤륜산이라니. 자영의 의문에 남편은 간결하고 산뜻하게 답했다. 그래? 우리 엄마 원래 안 그런데? 정말이지 산이 싫다는 건 빈말이 아니었다. 노산이라기에 막연히 완만한 늙은 산이겠거니 했는데 노산의 노자는 산 이름 로자이면서 험할 로자이기도 하다고 가이드가 일러주었다. 함께 온 관광객들은 대부분 쌍가락지와 같은 반늙은이들이었다. 숨을 몰아쉬며 고통스레 한 발짝씩 옮기는 자영더러 다들 젊은 그쪽이 그러니 우리는 어떻겠냐며 한마디씩 했다. 그러고는 한 명 한 명 웃으면서 자영을 앞질러 가버렸다. 늙은이는 그 나이대 노인치고도 왜소한 체격이면서도 처지지 않고 잘 걷고 있었다. 가이드는 최고령자인 늙은이를 배려해 대열 맨 앞으로 갔다가 맨 뒤로 돌아오곤 했는데 걱정해야 할 쪽은 늙은이가 아니라 자영인 것을 입산 1시간이 채 못 되어 알아차린 듯 했다. 힘이 많이 붙이십니까? 밤에 하도 멀미를 해서 먹은 것도 없고. 가이드의 물음에 자영은 저도 모르게 얼굴을 붉히며 손사래를 쳤다. 가이드는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본래 황해상 페리는 로링이 적어서 웬만하면 멀미를 안 한다는데 어디가 안 좋으신 건 아닙니까? 제가 체력이 좀 달려서요. 가이드는 아무 타박도 하지 않았지만 자영은 어쩐지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들도 아무렇지 않게 잘 하고 있는 일에 체력 핑계를 대는 게 부끄럽게 느껴졌다. 불현듯 산의 이름이 떠올랐고 새삼스레 그 낱말이 낯익다는 생각을 했다. 뒤이어 산 입구에서 본 붉은 나무도 떠올랐다. 나무는 사람들이 소원을 빌며 묶은 붉은 끈에 수천 번, 수만 번 매어 그 자리에 있었다. 아이를 가지려는 노력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두 사람 중 누구의 문제도 아니라니 더욱 억울한 노릇이었다. 형편상 회당 500을 호가하는 체외 수정 시술은 2번까지가 한계였다. 내심 늙은이의 도움도 받았지만 남편은 그럴 생각까진 없다고 잘라 말했고 갑부라던 늙은이는 동네 소문난 수전노이기도 하여 사정을 알면서도 요지부동이었다. 자식복도 팔자에 다 나와 있는 것인데 애써 가지려 해도 안 생기면 말아야지 하는 것이 늙은이의 뜻이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왜 아직도 어멈 아범이라고 부르시냐고 자영은 감히 묻지 못했다. 친정엄마에게라도 하지 못할 말이었다. 늙은이가 무정하고 차가운 편이라면 친정엄마는 불같은 사람이었다.
어릴 때 동네에 자영의 울음소리를 못 들어본 사람이 없었다. 잘못을 하면 얻어맞고 변명을 해도 얻어맞는데 입을 다물면 더 호되게 얻어맞았다. 똑바로 쳐다보면 쳐다본다고, 고개를 숙이면 왜 눈을 피하느냐고 때리는 게 친정엄마였다. 대학을 나오고 취직을 하고 시집을 가서도 변함없이 누가 보든 안 보든 자영에게 호통을 치곤 하던 사람이었다. 그러던 사람이 수술 날짜를 받고부터는 벼랑간 초식동물처럼 온순해졌다. 그때까지 자영은 늙은이보다도 친정엄마를 더 어려워했었다. 자영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엄마가 영 딴 사람이 되어서 별 거리낌도 없이 미안했다, 뉘우친다 말하는 것이 낯설었다. 수술 이후 쇠약해진 엄마를 보며 자영은 연민마저 느꼈고 동시에 그 연민에 경악했다. 그런 속내도 자영은 털어놓지 못했다. 가이드가 나눠준 붉은 리본에는 어떤 소원도 선뜻 쓸 수 없었다. 거의 포기한 임신에 대해 쓰기도, 친정엄마의 건강을 기원하기도 망설여졌다. 흘끗 건너다 본 쌍가락지의 리본에는 로또 건강이라고 적혀 있었다. 반 장난으로 로또라고 쓴 사람이 쌍가락지 말고도 태반은 되었다. 누구도 이것을 자기만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자영도 알고 있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볍게 써버리고 싶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자영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 불쑥 늙은이가 손을 내밀어 자기 몫의 리본을 건네주었다. 자영이 고개를 들었을 땐 이미 저만치 혼자 앞서 가버린 채였다. 자영이 뒤처지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였다. 마지막 계단을 딛고 자영이 허리를 펴자 일행이 박수를 보내왔다. 정상이었다. 노산의 제1봉이라는 거봉이 난간 너머에 그림처럼 솟아 있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성취감이 들었다. 쌍가락지가 다가와 잘 해냈다며 등을 두드렸다. 자영은 벅찬 해방감마저 느꼈다. 신기하네요. 그냥 걸을 땐 언제 끝나나 하는 생각밖에 안 들었는데 다른 생각하다 보니 금방이네요. 자영이 중얼거린 말에 쌍가락지가 미소 지었다. 원래 힘들 땐 딴 생각하는 거야. 한 가지만 생각하면 더 힘들지. 자영은 눈으로 늙은이의 행방을 쫓았다. 늙은이는 거봉이 바라다 보이는 난간 곁에 뒷짐을 지고 서 있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국에 이런 말이 있지요. 태산은 비록 구름보다 높지만 동해의 노산을 당치 못한다. 뒤를 돌아보십시오. 가이드의 말에 돌아선 일행이 일제히 탄성을 내질렀다. 안으로 약간 구부러진 노산의 능선이 바다를 한껏 껴안고 있었다. 한 뼘 높은 허공에 뜬 태양이 황해 위에 무수한 빛의 파편을 뿌려놓은 채였다. 일행은 곳곳으로 흩어져 서로 사진을 찍기 바빴다. 하마터면 자영도 정상을 밟았다는 성취감과 풍경으로부터 받은 감동에 등을 떠밀려 늙은이에게 함께 사진을 찍자고 할 뻔했으나 내내 등을 보이고 서 있는 늙은이를 보자 정신이 들었다. 늙은이는 자영이 부르기 전까지는 다가오지 않을 작정인 듯했다. 한순간이나마 먼저 뭘 하자고 할 뻔한 게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과 애도 아닌데 이쯤에서 저들여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서로 다투었다. 여기까지 올라와서 사진을 안 찍으면 손해라는 본전 생각과 함께 늙은이를 따돌리고 독사진을 청할 수도 없다는 생각도 들었다. 결국 두 사람을 찍어주겠다며 가이드가 다가올 때까지
자영도 늙은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다. 못 이긴 척 찍은 사진이었지만 늙은이가 줄곧 서 있던 데가 거봉이 한눈에 보이는 좋은 자리였던 덕에 결과는 썩 괜찮았다. 적어도 자영과 늙은이 모두 선상에서 찍은 사진보다는 한결 밝은 표정이었다. 계약 당시 여행사는 강매 없는 여행이라 강조했으나 노산에서 내려온 일행이 제일 먼저 안내받은 곳은 휴게소처럼 식당과 기념품점을 겸한 가게였다. 점원들 중 절반은 가이드처럼 말이 통하는 연변 출신이었고 나머지 절반도 흥정 정도는 한국말로 할 수 있었다. 엄밀히 말해 강매라고 보기는 어려웠지만 치사하다는 말 정도는 나올 법한 수였다. 자영은 비위가 상해 젓가락을 내려놓은 지 오래였다. 식당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매점에서 사온 빵은 더더욱 맛이 없었다. 늙은이 또한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 기색이었는데 기어코 자기 몫을 다 먹어치웠다. 원체 음식을 남길 줄 모르는 사람이어서인지 자영이 아무리 그만 드시라고 권해도 듣지 않았다. 시원찮은 이로 누리고 질긴 음식을 오랫동안 씹고 삼키는 모습은 보는 쪽이 더 고역이었다. 자영은 여러 번 고개를 돌려 소리 없이 헛구역질을 했다. 식사를 마친 늙은이는 다른 일행들처럼 건강식품과 자석 장신구에 관심을 보이더니 아범에게 준다며 산삼 캡슐 제품과 녹용 진액을 각각 한 통씩 샀다. 자영은 절대로 그것들을 남편에게 먹이지 않으리라고 속으로 다짐했다. 호텔이 식당보다는 나았다. 방에서 어딘지 고수향 같은 것이 배어나긴 했으나 걱정한 것보다는 깔끔하고 넓었다. 시트가 약간 습했지만 눕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고 텔레비전에서는 한국 채널이 거의 다 나왔다.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 점은 트윈 침대 사이에 있는 간이 칸막이였다. 감히 대놓고 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다. 목욕 후 자영은 그 유명한 칭따오 맥주를 한 캔 뜯어 침대에 자리를 잡았다. 내내 빈속이었고 출국 전부터 식도염 증상을 보였지만 크게 개의치 않았다. 맥주야말로 여행 와서 처음으로 먹는 입에 맞는 음식이었다. 늙은이 눈치가 보이기는 했지만 뭐라고 해도 이번만은 못 들은 채 할 작정이었다. 복도에서 나이든 여자들이 자지러지게 웃는 소리가 났다. 몇 번인가 자영과 늙은이에 잠긴 방문이 덜거덕거리며 헛돌기도 했다. 저녁 식사 무렵부터 쌍가락지가 다른 등산회하고 미팅을 하니 한국에서 쟁여온 소주를 마시니 자랑스레 떠들던 것이 생각났다. 시끄러워서인지 저녁을 먹은 지 한참 되었는데도 늙은이가 아직 깨어 있었다. 늙은이는 자영이 맥주를 들고 침대에 앉아 자기도 반드시 자세를 고쳐 앉았다. 그거 나도 좀 줘봐라. 자영은 귀를 의심했다. 술이라고는 제사 때 음복술, 대보름의 귀발기술 정도밖에 모르는 양반이었다. 어머니, 이건 거품나고 따가워서 드시기 힘들 텐데요. 글쎄 줘봐라. 자영이 내키지 않아 하며 내민 맥주를 늙은이가 잽싸게 낚아챘다. 목욕 후 마실 맥주의 청량감을 기대하며 제법 들떴던 기분이 도로 가라앉았다. 한두 모금 맛보고 주겠거니 했지만 늙은이는 맥주캔을 쥐고 놓지 않았다. 자영은 한참 눈치를 보다가 냉장고 미니바에서 새 맥주를 꺼냈다. 하다하다 먹던 것까지 빼앗아가나.
늙은이를 등진 채 자영은 입을 비죽였다. 힘드냐? 네? 자영이 흠칫 놀라 늙은이를 돌아보았다. 힘드냐고 했다. 잘못 들은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으나 틀렸다. 늙은이는 자영의 눈을 쳐다보며 또박또박 다시 발음했다.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간다는 생각이 들었다. 늙은이는 아예 자영 쪽을 바라보고 앉은 채 작고 조글조글한 양손으로 맥주캔을 꼭 붙들고 있었다. 제가 뭐가 힘들어요, 어머니? 자영은 어렵사리 웃음 지으며 대답했다. 도대체 늙은이의 속을 읽을 수가 없었다. 네가 덕 없고 팔자 사나운 노인네를 만나서 힘에 많이 붙일 것이다. 늙은이는 자영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계속 말했다. 너한테 시조모 되는 양반이 치매셨다. 자영은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들어 알고 있었다. 또 시작인가? 늙은이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난 꼭 니년 생일에 죽어서 니년 생일마다 제사밥 받아 먹겠다던 분이셨다. 썩 듣고 싶은 이야기는 아니었다. 자영이 불편한 내색을 하는데도 늙은이는 입을 다물지 않았다. 생전 사람을 그렇게 미워해 본 적이 없었다. 잠시만요, 어머니. 순간 왈칵하고 치솟아 오르는 욕지기에 자영은 벌떡 일어났다. 늙은이가 마침내 말을 멈추고 자영을 바라보았다. 늙어서 눈꺼풀이 무너져 내린 눈은 검은 자위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 눈에 비친 연민이 식은 고깃국 가장자리에 낀 기름처럼 역했다. 자영은 얼른 시선을 피했다. 구역질이 계속 났다. 자영은 한 손으로 입을 가리고 화장실로 뛰어들었다. 개워낼 것은 거의 없었고 방금 마신 맥주가 도로 올라온 것이 다였다. 식도가 타들어가는 듯 시큰거렸다. 죄송해요, 어머니. 속이 안 좋네요. 자영은 화장실을 나오자마자 바람을 쐰다며 휴대폰을 들고 베란다로 갔다. 늙은이가 무슨 말을 하려던 것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떤 의도로 말을 꺼냈는지 알 것 같았다. 어설픈 사과나 위로라면 절대 받고 싶지 않았다. 누가 사과하랬나? 위로해달랐나? 도리어 크게 모욕당한 느낌이 들었다. 그깟 말 몇 마디로 자기 혼자 편해지려고? 자기 마음만 편해지면 그만이고 그간 잘못한 거 있으면 다 잊어버리라고? 찬바람을 맞바로 맞아서인지 눈에 눈물이 맺혔다. 자영은 인상을 쓰며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조금 망설이다가 이번에는 친정엄마에게 걸었다. 전화를 받은 건 친정아버지였다. 낯선 국제전화번호가 자영의 것임을 확인하고 안부를 묻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어쩐지 조금 낯설었다. 그래 좋더냐 중국은? 좋기는 왜 아버지가 받아요? 엄마 전화를? 아버지는 잠깐 사이를 두고 대답했다. 병원이다. 자영이 대답할 말을 찾기도 전에 아버지가 한숨 쉬며 말을 이었다. 너희 엄마 입원했다. 도가도 비상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자 도덕경 첫머리에 나오는 말이지요. 뜻을 그대로 풀면 길이라 하는 길은 길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해석이야 분분하지만은 재미삼아 곤륜산을 두고서 한 말이라 풀기도 합니다. 곤륜 즉 쿨룬에는
신성경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길 아닌 길로 가야만이 신성경에 이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들 웃으십니까? 쿨룬에 높이 오르면 사람이 강건해지고요. 더 높이 오르면 영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영이 된다는 거는 영 골로 간다는 게 아니지요. 우리 조선 사람 신앙에는 죽으면 혼백이 되지 영이 된다고 안 합니다. 그러면 영이 된다는 거는 무엇이냐? 육신이 가벼워지고 갓난아이처럼 마음이 맑아진다는 말이 아니겠소? 그걸로 끝이 아니고요. 쿤룬에 가장 높이 오르면 종래에 무엇이 되느냐? 그렇지요. 신성경에 들어가니 신선이 되지 않겠어요? 어제 오른 라오산이 명산이라면 쿨룬산은 영산입니다. 한데 오늘 우리 오마니 아바지들이 신선이 되셔서 한국에 못 돌아들 가시면 큰 야단이 나니 딱 절반 올라가서 영만 되고 말 거이요. 요회들 하셨습니까? 일행은 가이드의 말에 유치원생들처럼 네 하고 소리 높여 대답했다. 입도 뻥끗 안 한 사람은 자영이 하나뿐이었다. 자영은 미간을 찌푸린 채 다른 데를 쳐다보고 있었다. 친정엄마가 병원에 있다는데 곧 재수술을 받아야 한다는데 내가 여기서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약장수처럼 듣기 좋은 말을 갖다 붙인 가이드의 궤변에 코웃음이 나는 한편 자기가 아니라 친정엄마가 여기 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정은 하루 반나절이 남아 있었다. 늙은이만 아니었으면 당장 공항으로 달려갔을 것이다. 애초에 늙은이가 아니었으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일이다. 자영은 오열했다.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겠노라고 엄마는 괜찮은 거냐고 정신없이 물었다. 오히려 아버지가 담담하고 차분했다. 어차피 수술은 자영이 돌아온 뒤에나 할 것이고 그리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며 자영을 진정시켰다. 괜히 돈은 돈대로 더 쓰고 예약된 일정 망칠 필요 없다. 편하게 놀다 와라. 어떻게 편하게 놀다가요. 이런 얘기를 듣고서. 통화를 마치고 자영은 미친 듯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남편은 무엇하는지 도통 전화를 받지 않았다. 우리 엄마가 아파서 입원했다는데 사위란 놈은 연락이 안 되고 나는 그런 놈의 엄마를 모시고 여행을 왔고 늙은이는 뭘 잘못 먹은 건지 노망이 난 건지 안 하던 친한 척을 자꾸 하고 본전이랄 것을 따질 수 없겠지만 자영은 그런 게 하나도 남지 않았다고 느꼈다. 삶 그 자체랄까? 삶을 굽어보는 어떤 거대한 존재가 정말로 있다면 그는 틀림없이 자신을 미워하고 있을 거라는 확신마저 들었다. 울음을 그쳤으나 망연자실해진 자영은 찬바람 부는 베란다에 한참을 더 서 있었다. 베란다 문을 열고 다시 방에 들어왔을 때 늙은이가 잠들어 있었다. 그 자세 그대로 늙은이는 기침 한 번 하지 않고 밤새 죽은 듯이 잤다. 자영은 어쩐지 약이 올랐다. 속수무책으로 날이 밝았다. 몸은 좀 괜찮아? 쌍가락지가 자영의 등을 다독였다. 괜찮을 리가 있나. 아침에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것부터가 일이었다. 이래서 산행이 싫었다. 얼굴을 제외한 전신 근육이 다 비명을 지르는 듯 했다. 손이 살짝 스치기만 해도 욱신거렸다. 자영이 인상을 쓰자 쌍가락지가 민망해하며 손을 거두었다. 어제는 그래도 다 계단이었지. 오늘은 길도 다 바위길이라 자일도 타야 되고 경사도 좀 험할 텐데. 그런가요? 자영은 심드렁하게 대꾸했다.
라이방 선글라스를 끼고 입술을 붉게 칠한 쌍가락지의 얼굴이 멋쩍게 웃으며 지나갔다. 저 여자는 나같이 젊은 사람에게 이런 하찮은 취급을 받고도 아무렇지 않나? 자영은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들어 쌍가락지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다. 친정엄마나 늙은이보다는 확실히 젊지만 자영만한 딸이나 며느리가 있다 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로 보였다. 좋은 사람이었다. 늙은이에 비할 수 없이 편하게 느껴질 만큼 부침성이 좋았고 친정엄마와는 다르게 건강했다. 아마 며느리나 딸에게도 좋은 사람이겠지. 자영은 체념조로 단정지었다. 쌍가락지의 뒤통수가 이내 모퉁이를 지나 사라졌다. 늙은이도 그렇거니와 친정엄마는 사실 언제 죽더라도 어색하지 않을 나이였다. 그냥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 운 나쁘게 2번 일어난 것뿐이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다. 그렇다고 뾰족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그것도 역시 아니었다. 어느새 행렬의 후미에는 자영과 늙은이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 자영은 늙은이가 말을 걸기 전에 척척 올라가 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오히려 늙은이가 자영에게 보조를 맞추고 있는 이상은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자영은 전날처럼 가이드가 뒤로 오기를 기대했으나 등산로가 험해서인지 가이드는 뒤로 돌아오는 대신 자영과 늙은이가 눈에 보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앞서 나가기를 반복했다. 처음에는 금방금방 따라잡을 수 있었지만 갈수록 가이드를 찾는데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거의 수직으로 뻗다시피 한 계단에 다다라서야 가이드를 직선거리에서 겨우 따라갈 수 있게 되었다. 계단이래봤자 흰 바위 비탈을 깎아 빨래판같이 엉성한 홈을 여러 개 낸 것이었다. 자칫 중심을 잃고 계단 바깥쪽으로 떨어지면 신성경이고 뭐고 황천행이 분명했다. 입산 1시간 만에 일행은 길을 잃었다. 가이드의 말에 따르면 일부러 정상 등산로를 이탈한 것이었다. 그것이 골짜기마다 숨겨진 비경을 찾는 곤륜산행의 묘미이기에 여행사마다 독창적인 등산로를 개발하는 데 여념이 없다고 했다. 자기는 지금 오르는 창산봉만 해도 100번은 넘게 올랐다는 것이 가이드의 말이었다. 완만하고 널쩍한 바위를 딛고 어린 나무가 여러 그루 자라고 있었다. 잘해야 허리깨밖에 오지 않을 나무들이 성기게 심긴 길 너머로 제법 까마득한 아래가 엿보였다. 저만치 앞서가는 일행이 소인국의 과수원을 거니는 거인들 같았다. 내가 복이 없다. 그때껏 말이 없던 늙은이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자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내가 복이 참 없어. 늙은이는 그 말을 크기와 높낮이만 달리하여 여러 번 되풀이했다. 자영은 귀를 막고 뛰어내리고 싶어졌다. 이런 말을 들으려고 이제껏 참은 것은 아니었다. 몇 걸음 앞서 걷고 있는 늙은이를 확 잡아뜨리고 벼랑 아래로 던져버리고 싶은 충동도 들었다. 뭐가 영산이고 뭐가 신성경인가. 드는 생각이라곤 온통 흉측한 것들인데 나는 아범 낳을 때 내 복을 다 썼다. 문득 늙은이가 그 자리에 멈추었다. 늙은이의 발 뒤꿈치를 보며 걷던 자영이 하마터면 늙은이를 정말 밀어 넘어뜨릴 뻔했다. 내가 복이 없으니 네가 고생한다. 인연이라는 게. 자영은 우뚝 서 있는 늙은이를 지나쳤다.
늙은이는 따라오지 않았다. 자영이 몇 걸음 못 가서 다시 돌아설 때까지 늙은이는 멈춰 선 채였다. 좋게 말하니 인연이지. 알고 보면 다 업이다. 내가 네 업이고 네가 내 업이란 말이다. 듣기 싫어요. 자영이 빨개진 눈으로 늙은이를 쏘아보았다. 듣기 싫다고. 제발 그만둬. 그런 말 몇 마디 하면 나를 다 이해한 것 같은 기분이 드나요? 늙은이는 자영의 말을 듣지 못한 것 같았다. 그럴 것이었다. 자영은 애초에 아무 말도 입 밖에 내지 못했다. 업이 씻어진다더라. 골륜에 오면. 불현듯 주책 없이 자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내 방울저 흐른 눈물의 길이 산바람에 순식간에 식었다. 자영은 돌아서서 눈물을 닦았다. 늙은이는 그제야 입을 다물었다. 자영은 찬 눈으로 비탈길 저편을 바라보았다. 일행이 보이지 않게 된 지도 어느새 한참이었다. 갈 길이 멀었다. 머지않은 곳에 경사로를 따라 붉은 쇠사슬이 박혀 있었다. 그것을 붙들고 올라가야 할 모양이었다. 거기서 뭐 하세요, 어머니? 몇 발짝 걷던 자영은 늙은이가 아직 그 자리에 붙박여 서 있는 것을 알았다. 늙은이는 자영이 부르는 소리도 못 들은 척 꼼짝도 하지 않았다. 노인네 가지가지하네. 자영은 돌아서서 성큼성큼 걸어 늙은이에게 다가갔다. 땅바닥만 쳐다보고 있는 늙은이의 맥없는 얼굴에서 이상한 위화감이 느껴졌다. 어머니, 어머니. 자영이 거푸 부르자 늙은이는 고개를 외로 틀며 자영을 보았다. 힘없는 눈꺼풀이 반쯤 덮인 검은 자 위가 자영을 모르는 어린애의 것처럼 천진했다. 그 순간에 늙은이가 실금했다. 자영은 소리도 지르지 못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오줌이 바위 비탈을 가로질러 굽이치며 흘러갔다. 늙은이는 차가워진 가랑이를 붙들고 주저앉아 어린애처럼 흐응 하고 울기 시작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늙은이는 훌쩍거리기만 할 뿐 도통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지 않았다. 울고 싶은 쪽은 자영이었다. 미친 노인네가 끝내 이러려고 여기까지 나를 데리고 왔나? 보는 눈도 없는데 정말 확 던져버릴까? 온갖 욕설이 턱 끝까지 들어차 들끓었다. 망설임 끝에 자영은 겉옷을 벗고 늙은이에게 등을 돌려댔다. 의외로 늙은이는 순순히 엎였다. 도리어 기다렸다는 듯한 기세였다. 괘씸하고 약이 올랐지만 다른 수가 없었다. 자영은 겉옷을 포대기처럼 둘러 늙은이의 몸과 자기의 몸을 단단히 묶었다. 추위와 근육통으로 온 몸이 부서질 것 같았으나 그런 것은 둘째 문제였다. 가던 길을 올라야 할지 오던 길을 되짚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올라가자니 일행을 놓친 지 오래 여기가 어디쯤인지도 알 수 없었고 내려다 보니 비탈이라 생각하고 지나온 것이 전부 아득한 벼랑이었다. 자영은 역력한 피로를 느꼈다. 차고 조글조글한 두 손이 자영의 목 앞을 교차했다. 등에 매달린 것으로부터 악취가 풍겨왔다. 그럼에도 자영은 생각했다. 그럼에도 차마 끝까지 할 수 없는 말이었다. 자영은 녹슨 쇠사슬을 붙들었다.
깊이 박힌 쇠말뚝을 뽑아버릴 듯이 사슬을 당겼다. 허공으로 두 개의 머리통이 동시에 솟아올랐다.